자, 오늘은 NPL을 어떻게 매입해 오는지, 매입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NPL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쉽게 생각해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는 익숙하시잖아요. 물건을 좀 더 싸게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꽤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겠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PL을 어떻게 매입해 오는지 한번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살펴보는 거는 담보부 NPL입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 있는 채권이죠. 안 찍히네요. 자,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회사에서 채권을 사오고요. 자,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회사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대출 실행됐던 대출이 연체가 발생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연체는 뭐 용어를 충분히 아시겠지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 좀 처음 들어보시고 그러면 생소하실 건데 간단한 겁니다.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말을 지금 예, 하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말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면서 5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 5억을 30년 동안 갚겠다라고 약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30년 동안 5억이란 자금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정도 지났는데 연체가 발생하거나 또는 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또 제3자가 경매를 넣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30년 동안 쓰기로 한 대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대출을 통해서 약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버린 그 그렇죠. 약속을 어긴 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금융회사나 여신전문회사에서는 원래 했던 약속이 위반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을 깨고 원래 대출해줬던 대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약속은 지켜야지. 근데 네. 약속을 지키면 NPL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키지 못한 내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사오는 게 NPL 매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L이 가장 언제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높아질 것 같으세요? 방송이 나가고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요? 되지 않을까요? 저 좋은 얘기야. 그 좋은 이야기도 얘기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자, NPL을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불황형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황 그거 지난번에 황 전문가님이 써먹으셨어요. 네, 그거 제가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익숙하게 투자를 해왔던 환경은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시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도 오르고요. 집을 사면 집값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내외 여건은 정부에서 대출이나 부동산의 규제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갭 투자.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최고로 썼던 그 갭 투자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부실화된 물건들이 자꾸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양날의 검인데 이 한때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갭 투자가 뭐 2014년도 뭐 15년도 이때쯤에 엄청 막 붐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짜리 그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 내 돈 뭐 2,500, 3천만 원 있으면 된다. 1억이면 뭐 5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했거든요. 네. 결론은 이제 자금 압박을 받았던 투자자들이 이제 아이고 하고 이제 그냥 다 놔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금리 수준이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 오를 거, 그다음에 집값도 계속 오를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물건들 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신문 기사들 보면 뭐 몇십 채씩 경매 시장에 넘어온다는 이야기들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종기를 맞으면서 경매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또 당연히 이 경매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회사의 NPL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매했던 과거 시절의 어떤 역풍으로 이 부실화된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NPL 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예, 그렇죠. 거기에 저희 방송이 나간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빵 하고 터지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NPL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실은 작년 올해는 경매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부터 또 내년, 내후년 계속 그 시장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NPL을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사례는요. 그 보험 설계를 해주시는 보험 설계사분이에요. 이분이 이분도 금융 종사자잖아.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보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좀 더 뭔가 안정적이고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보험은 대부분 장기 플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NPL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NPL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경매나 NPL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잠깐만 그 보험 설계사가 관리하는 그 고객들의 돈이 아니라 본인 본인이 돈. 본인 돈. 자, 네.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권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예.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투자하기로 했는데 항상 투자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항상 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실무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연애를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연애를 글로 배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건을 찾거나 어떻게 진행하는지 엄청 웃으시는데 글로 배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건을 찾거나 또는 과정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네. 이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뭐 권유를 받아서 자 1억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라서 이제 대구가 좀 익숙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구로. 네, 그래서 가도 대구에 되고 있는 안 가도 되고. 대구에 있는 물건 땡스코 더땡 누구나 다 아시는 네. 건데 뭐 저렇게 이- 해놔도 다 알 것 같네요. 이 아파트를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물건 내용도 아파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오픈이 대부분 다 돼 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수월하게 투자할 네.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은 4억 2천 정도 되는 건데요. 이분이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셨고 그러면 이 보험 왕이셨나 보다. 보험 왕. 그건 잘 네, 모르겠습니다. 1억 원을 자기 돈을 이렇게 할 거면 보험 왕 정도는 돼야지. 1억 원은. 예, 뭐 잘하신다고는 이야기는 네. 하시던데 자 운용 기간은 11개월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분이 1억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은 1,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한번 보더니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봐야 먹어본 그렇지. 사람이 잘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는 NPL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보험 설계사 A 씨였나요? A 씨의 이름으로 질권이 설정이 되고 이렇게 다 등기랑 이런 것들이 다 됐다는 거죠. 등기 네, 필증 그렇죠. 나오고. 네, 그래서 이분 본인이 투자하셨으니까 본인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질권 금액, 그다음에 인적 사항 모두 등재가 돼서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등기 필증도 근데 그 등기 나왔어요. 필증 저 받아봤거든요. 제가 네. 뭐 이렇게 할 게 있어갖고 네. 받을 돈이 있어갖고 기분 되게 좋던데. 예, 그러니까 실물이 있어서 그냥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 소유권의 일부를 내가 네.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만큼 안정적인 건 없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 전체적인 게 다 실물이잖아요. K트레이드도 외환으로 통화로 하는 거니까 말씀하시기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등기부 등본하고 등기 필증 또는 관련 서류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등기부에 반영이 되고 등기 필증이 어떻게 발행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법원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조차도 못 믿는다고 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구 땡땡구의 땡스코 더땡 좀 발음하기 힘든데 이 물건에 대한 사례는 이 금융재테크 전문가들 일단
경험하게 된 사례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상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금융계통이라고 저희 표현해도 뭐 무방할 정도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일 건데 뭐 직접 이 의뢰를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 효과가 좋았겠지만은 이런 후에 어떤 이 후속 절차가 있었다거나 뭐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징적인 것들이 뭐 있었었나요? 아, 예. 이분은 이제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몇 분 이제 모아서 지금 다음 물건을 진행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좀 연합으로 큰 걸로 수익 좋은 그렇죠. 걸로.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물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본인하고 본인 고객들이 한 물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질문이 생긴 게 있는데 죄송해요. 자꾸 질문만 드려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지난 시간에 유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 황 전문가님이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저는 이 땡스코 더땡 사실 이렇게 얘기도 다 알거든 우리가 브랜드 어디 아파트인지 저는 좀 이 욕심이 나는 브랜드이긴 해요. 우리 그 땡땡 물산에서 나온 아파트 땡미안 뭐 이런 땡땡 파크 뭐 이런 되게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 저라면은 제가 여윳돈이 좀 있다면 이걸 유입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걸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PL을 활용하면 그 해당 물건을 유입하는데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한 가지 또 매력적인 포인트더라고요. 이건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한 그 전문가시니까 이제 기법인데, 알려주셔야지. 네, 네. 뭐 제가 강연회 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 하는 아파트, 잘 안 써지네요. 3억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1억 원에 MPL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지금 이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지금. 네. 1억 원의 MPL을 가지고 있으면 자 3억이면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건데요.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럼 3억이라는 거는 실제 거래가는 3억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감정 평가 금액이 3억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경매에 참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MPL 1억을 갖고 참여를 하고요. 이 A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꼭 잡고 싶어요, 둘 다. 근데 3억이니까 한 2억 8천 정도의 낙찰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걸 꼭 잡고 싶으면 2억 8천보다 더 높게 써야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미 1억 원의 MPL을 갖고 있어요. 1억을 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한 10%든 15%든 이익을 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A 씨는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A 씨는 낙찰을 받고 싶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낙찰가에서 최소한 금액을 써야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 이익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억 8천 뭐 500 정도 뭐 쓰면 자기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꼭 잡을 건데 2억 8천이면 그냥 뭐 1억 쥐고 있으니까 꼭 잡고 싶으면 2억 9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높아지겠죠.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경매를 통해서 유입을 하는 장점이 뭐냐면 경락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 나는 이거 꼭 사야겠다 해서 2억 9천 5백 써내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조달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미 MPL로 1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 더 적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역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 2억 9천 5백에 써내면 그 사람부터 그냥 돈 받고 나가도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꼭 유입하고 싶어서 내가 그 입찰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낙찰이 안 되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수익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배당금은 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내 집 마련의 욕심까지도 탁 채울 수 있는. 예, 그건 이제 그런 약간의 투자가 노하우가 좀 필요해서 이건 이제 뭐 그런 것들 다 정리해 주실 거잖아요.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뭐 실패하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전문가님이 진행하셨던 혹은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정보들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그동안에 저희가 주로 아파트나 주택들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하나 소개해 야, 이거 주겠습니다. 단가 좀 세다. 자, 남양주 땡땡에 가면 남양주 가보신 분들은 이 물건을 지나가면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가 주택단지들은 많은데 변변한 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 진행 중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곧 낙찰될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 금액은 57억 원이고요. 아, 이게 단가가 네. 좀 세요,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 3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사왔고요. 이걸 사왔는데 자기 자금은 1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투자 기간은 말씀드렸죠. 자, 짧죠, 굉장히. 3개월이면 아까가 아니라 그 지난번에 그 봤던 물건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거는 이제 채무자가 상환을 하고 다시 가져간 거고요. 네. 이건 왜 짧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겠다고 문의가 한 3, 40군데 정도 왔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그래서 낙찰이 빨리 될 거다. 예,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됐는데 요거 그 다음에 바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낙찰이 되게 되면 배당금은 8,100만 원 정도. 자, 그럼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감정평가 예상액은 57억 원 정도고요. 채권 최고액 37억 원이요. 내 돈 네. 들어가는 게 12억 원인데 네. 이게 작지 않거든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거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거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경우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세워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투자를 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투자자분들을 좀 모아서 들어가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개별 투자자별로 등기부에 다 등재. 그렇지. 그건 100명이건 됩니다. 20명이건 뭐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실은 질권 설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라도 네, 이제 1,000만 원짜리 120명보다는 1억짜리 12명이 낫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욕심 채우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 1,000만 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하다. 네. 자, 이 물건지의 가장 매력적인 거는 리턴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8,100만 원이면 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수익률로 보면 될까요? 자, 실제로 여기에 이제 자기 자본 12억이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요거는 뭐 3개월에 한 7%? 그 정도 6%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7% 6% 정도. 자, 기간을 생각하면 뭐 꽤 메리트 있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부분 오픈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지만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유치권이 걸려 있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투자처들 중에 매력 있는 투자처들은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보다는 상가나 토지 같은 것들이 수익성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MPL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상식들과 조금 다른 점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